이정호는 부산 해운대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한국 요리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요리사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미쉐린 3스타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외아들이 해외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홀로 지내야 했고 사람들에게 익힌 지 오래였다.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고 싶었던 이정호는 예전의 단골이었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곳은 한때 자신이 창립을 도왔던 곳으로 지금은 후배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직원들은 물론 주방장까지 바뀌었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실내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웨이터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이정호를 힐끗 쳐다보며 곧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직원이 다가와 귀찮은 듯 응대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요청했으나 직원은 퉁명스럽게 응대하며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음식을 주문한 뒤 그는 한동안 주변을 둘러보았다. 과거 자신이 직접 개발했던 메뉴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조리 방식이 달라진 듯했다. 음식을 맛본 순간 그는 미묘한 차이를 감지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조미료 사용이 과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정호는 웨이터를 불러 작은 조언을 하려 했다. 하지만 웨이터는 마지못해 들으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한마디 더 하려 하자 웨이터는 눈살을 찌푸리며 가볍게 웃었다. 잠시 후 주방장이 나와 이정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노인이 무언가 불만이 있어 시비를 거는 손님이라고 생각한 듯했다. 주방장은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한 불만을 듣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이정호는 조용히 자신의 의견을 전하려 했지만 주방장은 요즘 요리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의 고집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의 매니저가 다가와 이정호를 불쾌한 손님으로 간주하며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정호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밖으로 나오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만든 레스토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다. 이정호는 식당을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과거 이곳에서 요리를 하며 보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직접 공수한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들, 손님들의 감탄 어린 표정,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수했던 기술과 철학까지.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잊혀졌다는 사실보다 요리에 대한 철학이 사라져가는 것이 더 안타까웠다. 고객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단순히 화려한 플레이팅과 강한 맛으로 자극하는 요리가 되어버린 현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잊히는 것이 맞을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묻어두어야 할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바꾸려 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산한 시간에 맞춰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은 여전히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한 직원이 다가와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고 이정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천천히 기다렸다. 주방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주방은 최신식 설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조리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료 손질도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보였다. 곧 음식이 나왔다. 플레이팅은 훌륭했지만 맛을 본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다. 재료 본연의 맛이 살지 않았고 양념이 과했다. 그는 웨이터를 불렀다. 웨이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식의 온도, 간 조절,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웨이터는 피식 웃으며 형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잠시 후 주방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정호를 바라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정호는 그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지금 요리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했는지. 하지만 주방장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이정호는 더 이상 말을 아꼈다. 더 이야기해봤자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손님이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레스토랑 한쪽에 앉아있던 손님이 이정호와 주방장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손님은 식사를 마친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정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정호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 손님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는 유명한 요리 평론가였고 한국 요리계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손님은 이정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과거 요리 잡지에서 이정호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한국 요리계의 거장으로 불렸던 사람, 미쉐린 3스타를 받은 최초의 한식 셰프.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사람들은 점차 그의 존재를 잊어갔고 이제는 한낱 허름한 차림의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손님은 주방장과 매니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주방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정호를 바라보았다. 이정호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가려 했으나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와 그를 붙잡았다. 매니저는 이정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주방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젊은 요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열정이나 자부심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주문받은 음식을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이정호는 한숨을 쉬며 식당을 떠났다. 그가 사라진 후 매니저와 주방장은 식당 한편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요리 평론가에게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하자 그들은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한편 이정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대로 조용히 잊혀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정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젊은 시절 그는 요리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아하며 무시할 뿐이었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레스토랑에서도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는 그저 잔소리가 많은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 철학을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다. 바랜 종이에는 수십 년 동안 다듬어온 요리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국 전통 요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조리법 하나하나가 모두 실전 경험에서 쌓아온 것이었다. 손끝으로 노트를 넘기다 보니 과거 자신이 요리를 시작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하며 요리에 대한 감각을 익혔던 시간들, 그리고 첫 번째 가게를 열고 미쉐린 3스타를 받기까지의 과정,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이대로 끝내야 하는가?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직접 주방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매니저와 주방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지난번 그를 알아본 요리 평론가의 말이 신경 쓰였는지 선뜻 거절하지는 못했다. 결국 이정호는 주방을 둘러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주방 내부는 최신식 설비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지나치게 기계적이었다. 정해진 레시피대로 재료를 섞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조리하며 정해진 플레이팅 방식대로 음식을 내놓고 있었다. 이정호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리는 손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재료를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 불 조절, 칼질 하나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가 설명하는 동안 주방장과 직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요리 평론가가 다시 한번 그의 정체를 이야기했다.
그제야 주방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정호는 직접 요리를 시연해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주방장은 망설였지만 매니저가 허락하면서 결국 그는 오랜만에 칼을 잡게 되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재료를 다듬는 손길은 섬세했고 불 조절과 양념 배합은 완벽했다. 곧이어 요리가 완성되었고 주방에는 깊고 풍부한 향이 퍼졌다. 그 자리에서 시식한 주방장과 직원들은 순간 말을 잃었다. 이정호는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주방장은 그제야 그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전하려는 것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정호가 만든 요리를 맛본 주방장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함께 있던 직원들도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이정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요리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요리 철학이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들이면 맛이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요리를 대하는 태도였다. 요리를 단순한 일로 생각하면 음식은 그저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한 접시일 뿐이다. 하지만 요리를 하나의 생명처럼 다루면 음식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이정호는 주방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의 음식에는 온기가 부족하다고, 재료 손질은 빠르지만 정성이 없고 조리 과정은 효율적이지만 세심하지 않다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의 말을 듣던 주방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방금 전에 먹은 음식, 그 요리는 확실히 달랐다. 그 맛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감각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방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이정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정식으로 질문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제 이정호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허름한 노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정호는 조용히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마디를 전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이정호는 주방을 나섰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정호가 떠난 뒤 주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맞다고 믿었는데 방금 맛본 요리는 너무나 달랐다. 주방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주방 한쪽에 걸려있던 레스토랑의 창립 연역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이곳을 처음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 익숙하면서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이정호.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잔소리를 하던 허름한 노인이 이 레스토랑의 창립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방장은 황급히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노인, 정말 그분 맞습니까?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그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곳의 정신을 세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주방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저녁 주방장은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정호가 남긴 요리를 떠올렸다. 그의 칼질, 불 조절, 조미료를 사용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기억났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따라 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을. 진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다. 이정호를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그는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와 이정호가 살고 있는 곳을 수소문했다. 다행히 매니저가 그가 남긴 계산서에서 주소를 확인해 주었고 그는 곧장 해운대의 작은 빌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정호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주방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이정호는 그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다. 주방장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되는 듯 했다. 이정호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주방장은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끝에 이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조리대를 가리켰다. 요리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는 말없이 작은 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신선한 채소를 가져왔다. 이게 오늘 너의 첫 번째 재료다. 주방장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고작 채소 손질을 시키려는 건가? 하지만 이정호의 표정을 보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묵묵히 조리대 앞에 섰다. 이정호는 천천히 칼을 쥐는 방법부터 다시 설명했다. 너는 요리를 할 때 칼을 어떻게 잡지? 주방장은 아무렇지 않게 칼을 들어 보였다. 그동안 수없이 손에 익혀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칼은 단순히 자르는 도구가 아니다. 재료를 대하는 너의 태도 자체야. 그는 손끝으로 칼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칼끝이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재료를 이해하고 손끝의 감각으로 자르는 느낌. 주방장은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키고 다시 한번 이정호의 손끝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방식은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정호의 방식은 재료와 대화하는 과정이었다. 내가 요리를 할 때 손님을 떠올려 본 적 있나? 주방장은 순간 멈칫했다. 이정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요리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 순간 주방장의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거기에 있었다. 이정호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주방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는 요리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그 말을 들은 주방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부터 그는 진짜 요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레스토랑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었다. 주방장은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는 잘 만든 요리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정호의 말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정호는 주방장의 표정을 살피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다시 해봐라. 주방장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칼을 잡았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잘 써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칼끝이 재료를 지나는 속도가 달라졌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듯 썰어나갔다. 이정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첫걸음을 뗐다. 주방장은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는 빠르게, 정확하게, 보기 좋게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감각이 전해졌다. 요리는 속도가 아니라 온도와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요리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정호가 주방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키려던 찰나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히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정호와 주방장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매니저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방금 전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과 함께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 기사가 있었다. 전설의 미쉐린 셰프,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시당하다. 누군가 이정호가 레스토랑에서 홀대받는 모습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주방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정호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주방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증명할 때다. 주방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진짜 요리를 보여줘야 할 때였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온라인에 퍼진 기사 때문에 예약 취소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항해 전화까지 걸려왔다. 매장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매니저는 다급한 얼굴로 주방장에게 달려왔다. 레스토랑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주방장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정호가 주방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 안을 가리켰다.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주방장은 깊이 숨을 들이쉰 후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요리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다. 이정호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직접 만지고 느끼며 준비했다. 칼을 쥐는 방법도 불을 다루는 방법도 모두 달라졌다.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감동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그렇게 완성된 첫 번째 요리가 서빙되었다.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은 조용히 음식을 바라보다가 한 입을 먹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변했다. 그들은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고 레스토랑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다. 한 기자가 방금 식사를 마친 손님을 붙잡고 질문했다. 손님은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레스토랑의 변화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온라인에서는 이정호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전설의 셰프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레스토랑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한 레스토랑이 잊고 있던 가치를 되찾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손님들은 단순히 화제가 된 곳이라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요리를 경험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바로 이정호였다. 주방장은 이제 더 이상 효율적인 조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재료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고르고 손끝의 감각으로 조리 시간을 조절하며 손님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정호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정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세운 레스토랑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도. 그날 저녁 그는 마지막으로 주방장을 불렀다. 주방장은 그의 앞에 서서 묵묵히 기다렸다. 이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주방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주방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멀리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요리사로서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